어제 대구의 분위기도 막판까지 뜨거웠는데요. 두 후보 모두 가족들을 앞세우면서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미워라. 우리 다짐하십시다. 이 대구를 우리 함께 살려내야 한다. 아버지 도와주이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도와주이소. 이렇게 많은 함성을 보내주시면서 사랑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웃자든동 이겨달라. 웃자든동 이기라. 그리고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대구 경제 살려달라. 경제는 경제를 잘 아는 경제부총리를 지닌 추경호가 답이다. 네, 두 사람 모두 과거 대구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좀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동성로에서 막판 대결을 펼쳤는데요. 보셨습니다마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에서 작년에 어머님이 좀 돌아가셨었죠. 선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물을 보였었고, 추경호 후보는 정말 저도 순간 나경원 의원인가 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 닮을 꼴로 화제를 모았던 부인과 함께 했는데요. 특히나 목이 신 김부겸 후보의 목소리는 상당히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이태규 의원님,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독특한 이제 그 사용하는 단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익숙치 않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저것이 어떤 보면 이제 대구 선거의 특징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제 인간적으로 인간의 정의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 부분을 대구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제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긴 하지만 저 모습에서 김부겸 후보의 어떤 진정성 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경호 후보도 정말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 경제 관료답게 차분하게 자기의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차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후보가 이제 좀 달라지긴 해, 저게 조금 결이 다른데, 선거운동은 방식의 결이 다른데, 어쨌든 그 부분을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부분이 아마 이따 오늘 저녁 때 되면 좀 알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하나 더 여쭐게요. 현재 대보선 14곳 중에서 13곳은 직전까지 다 민주당 지역구기도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승리를 예상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꼭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요번에 대구 달성 같은 경우를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17.5% 정도로 그 평균치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보수층의 특성상 이제 본투표를 선호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대구 달성에서 만약에 그 투표 안 한 분들이 본투표에 참여한다면 요 수치만을 가지면 어쨌든 그 보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일단 투표율만 가지고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대구 역시 또 여느 유세장처럼 여야 선거전이 치열했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장면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어떤 장면이었죠? 네, 장면을 나오나요? 보시면은 네. 서로 간에 싸움이 없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싸움이 없고 굉장히 악수도 잘하고 서로 친절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김부겸 후보가 처음부터 네거티브전으로 간 게 아니고 실제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도돼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간 게 아니고요. 예. 부산시 경제를 대구시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대구 경제 살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번 선거 들어가면서 초기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대구 경제가 바닥인데 전체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꼴찌였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정부 지금 되어 있고, 여당 후보, 김부겸 후보, 역량 있는 후보, 그리고 김부겸을 찍게 되면 실제로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뭐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홍보하면서 들어갔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유권자층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후보 역시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뭐 이 마타도를 하거나 흑색 선전을 하거나 이제 그럴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면 후보들끼리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같이 이제 서로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결국에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훈훈했던 선거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가 사실 저런 모습이었으면 하고 바랄 텐데 그럼요. 또 싸움이다 보니까 또 싸우는 모습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보였는데 대구는 그런 점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서영호 소장님, 근데 저희가 정치부 출입한 기자들은 다 알다시피 김부겸 후보나 추경호 후보나 워낙에 다 양반인 분들로 또 유명한 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서영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김부겸 전 총리 현재 후보는 원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인데 정당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민주당에 오셔서 민주당에서 주요 의원도 하시고 대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도 되고 총리도 하셨는데 그래서 좌우를 넘나든 것 때문에 그 정치적 포용력이라든가 이런 품이 넓고 네. 특히 대구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과 정치 성향보다는 대구 지역의 현안 문제, 대구 발전 문제를 놓고 경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후보도 그런 본인의 성정과도 맞고 대구 시민의 요구와도 맞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그런 선거 전략을 택한 것 같고 추경호 의원도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엄이 오르니 그러니 이런 문제의 예.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적임자, 경제부총리를 되는 본인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선거와 다르게 포지티브한 내용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정과도 잘 맞고 대구의 민심과도 부합하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총선 때 대구에서 기적적 당선을 이끌어낸 적이 있었는데요. 자, 김철근 총장님, 그때도 이번에도 등장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벽치기 유세라고 하죠. 그렇죠. 유세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좀 대중이 있는 상황에서. 모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수의 안방이다 보니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나?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아파트 벽을 보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을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상황이 달랐고요. 처음에 지금 김부겸 후보가 나오면서 민주당을 전면에 걸었거든요.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대구시장에 당선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민주당의 차기의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후보가 직접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도 선거 전략상 인물론과 대망론 같은 걸 좀 썼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구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 그런 인물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그건 진보든 보수든 간에 대구의 큰 인물론을 좀 내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른바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표인가요? 동정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버지 찾고 네. 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전공법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짧게 하나 더 여쭐게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가 퇴임 이후에 특별한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좀 권유해서 나온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결과에 따라서는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당이 삼고 초려를 해서 이제 출마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당이 아마 정치적 보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당선되면 금방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정치를 한다면 당에서 아마 그만큼의 어떤 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락에 관계없이 저는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본인한테 결코 이렇게 손해되는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해되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군요.